예, 이종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또 이종걸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김경엽 의원님, 예, 그렇게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손 드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예, 그러면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한 3분 정도씩 하면서 한 1분 정도 추가로 이렇게 뭐 마치시지 못하면 추가로 하고 되도록이면 좀 그 안에 마치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각 소위위원장님들 또 자문위원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호 일소위 자문위원장님 대통령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참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기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런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대선과 같이 한다든지 또는 대선 전에 국회에 국회 통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우선 합의된 국회 헌법 개정특위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정해서 두 번째로 또 한다든지 그래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과 같이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뭐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예. 형식은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 헌법 개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안 하도록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 이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주장은 이 헌법 개정을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이 국가 경쟁력이 제일 강한 나라지만 거의 매년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 절차를 지금 아까 제가 제안 대로 일단 연성화하고 국민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한다면 합의가 되는 대로 개정을 하고 또 다음 차례에 또 합의가 되는 대로 개헌을 하고 또 국민이 발안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정 문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헌법에는 늘 넣어도 뭐 가능하겠다 싶은데 지방의 권력 통제 지금 소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 이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1분 이런 좀 의견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그런 구조를 이 중앙정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권력이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시도지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지방의 다양한 정부 형태를 통해서 권력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권력 집중형을 지방정부에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특위 이소희 분과에서 논의된 것들이 아까 이인영 간사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물론 지면과 제약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전체의 보고를 이소희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또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누락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과 같은 독립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그런 헌법기구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집행부와 별도의 독자적 권한으로 갖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의도 없었는데도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의 조직 등 이런 것들을 강고히 규제를 함으로써 정당의 진입과 활동을 확고히 보장토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당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를 준비한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회의록 의원들의 발언 등등을 살펴서 누락됨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이 지역분권은 일소위에서 하나요? 일분과에서 하나요? 이기호 교수님? 그죠? 무슨 분권? 예? 자문위원 우리 그 특위 관해서는 분과하고 누가 똑같습니다. 하십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저 일분과에서 하시네요. 그 지역 분권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좀 그 분권의 정도가 지금 문제입니다. 자치권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분권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은 잘 서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은 뭐 내건 깃발보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2분과 정부 형태를 말씀하신 그 자문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중앙정부 형태의 그 문제점은 기능적 효율성을 따질 때 입법부와 집행부가 충돌하는 거, 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융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과, 그렇게 융합되면 권한이 강대해지니까 통제 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런 양 측면의 고민과 안이 이 보고서에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분과 자문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구체적인 보고는 내일 연석회의에서 있을 것입니다만은,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이 입법권의 강화, 그 다음에 재정권의 강화인데요. 첫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한 자치권의 제약,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대해서는 헌법 37조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정부가 이 정책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률 유보 때문에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그것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법령이 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되,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다양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숨통을 털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그런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되, 즉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인정하되, 다른 한편으로 이 빈익빈 부익부 조정을 위한 재정 조정제도, 특히 지금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을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이 빈약한 지역 간의 수평적인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배분의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는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예, 우리 이상수 분과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분권과 협치를 목표로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헌법에 구현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강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다당제 구도로 가도록 노력하고 또 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분권형 중에서 대통령과 그 총리가 균형 있는 분권을 맡게 되면은 대통령은 그 정당을 떠나서 초연하게 국가 수반으로서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일종의 내각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와 그 집행부인 총리가 마찰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자문위원회와 소위 경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함축된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이 헌법 개정 특위에서 다룰 내용과 그리고 그 쟁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통일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전 국민적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금 흐름이나 그리고 또 5월 9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정치적 가장 큰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나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할 만한 주자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그 뜻에 동참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저희 민주당이 지금 이제 좀 소극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총에서 저희는 한 마지막 그 당론을 결정할 정도의 수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한 신사협정,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의 그 브리핑에 의하면 신사협정 정도의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늦어도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늦어도라는 의미는 헌법 개정 특위에서 가장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는 뜻이다. 거기에 다 동의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라는 얘기는 우리 개정 특위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며칠 내에 그 통일된 안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저희 민주당도 같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정한 프로세스를 보면은 약 한 40일 정도 국민투표법과 헌법, 국회법 또 뭐 그런 기타 공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국회 40일 정도가 이제 소요될 텐데 최소한이. 근데 지금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고민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뭐 공약과 또 뜻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 이전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확정된 내용들이 없다면 사실 그 박겨진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포함한 개헌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저희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이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하나는 권력 분산형에 상당 많은 내용들이 치중되어 있는데 국회 그 권력 분산된 권한을 국회가 넘겨받을 것으로 대부분 되는. 예, 마지막입니다. 1분만 추가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연 지금 이 국정분란으로 대통령은 참 무너졌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과연 어떠냐? 국회가 썩 국민들에게 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잘 개혁돼서 국회를 뽑는 선거제도가 개혁돼서 정치제도가 개혁돼서 정말 이 확장되고 집중된 권력을 받을 수 있는 국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 하나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국회가 그렇게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원하지도 않는데 국회가 나서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헌법 개정을 어느 국민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한 특별한 고민이 예. 예. 좋은 의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 김경엽 의원님,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이 추가 신청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순서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입니다. 지금 이제 시기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맨 처음부터 이 회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하셨고, 그리고 또 안이 만들어지면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헌법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논의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들었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아직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촛불 민심에서도 보셨듯이 많은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그리고 헌법 개정안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리고 의견을 내고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의논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설될 예정인, 예를 들면 아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성평등과 아동권에 대해서. 이 아동권 관련 그 전문가들이 본인 의견을 이제 많이 내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 자문위원도 확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헌법을 논의했던 기관들 혹은 단체들은 여기에 포함되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서야 개입하려고 한다. 물론 기한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런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하면 저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지만 페이지 5페이지에서 문제 제기하셨던 지방선거에서 과연 할 수 있겠냐, 새로 된 대통령이 과연 하려고 하겠나, 이런 우려는 어떤 맥락이 있는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대선 이 레이스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위원장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 주셔야만 시간을 당기든지 뭐 지방 선거 때 하든지 이런 것이 훨씬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구체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소위가 지난 2주간 회의를 못하면서 저는 도대체 이 헌법개정 특위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굉장히 걱정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시기는 사실은 저는 절대적으로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 원미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입니다. 1소위, 2소위 그동안에 쭉 논의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개헌 관련된 논의의 수준이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돼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아직 좀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합의 수준도 대단히 좀 낮아 보입니다. 아마 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논의 방향이나 주제 정도를 이제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방향도 전체적으로 좀 합의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이렇게 정부 형태, 검찰개혁, 권력기관의 독립화, 중립화, 그 다음에 지방분권의 수준, 국민기본권의 확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노동기본권 관련된 사안들은 전혀 아직 논의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분권화의 지금 세 가지 방향,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행정과 의회 간의 분권화, 의회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문제죠. 행정분의 분권화, 분권화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개헌이라는 것이 참 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또 수시로 뭐 이렇게 뭐 몇 번씩 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헌 자체가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합의의 수준도 대단히 높아야만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시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개헌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정략적인 개헌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에 개헌은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오히려 개헌에는 대단히 큰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56일 안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축구 경기로 보면은 축구 경기는 지금 휘슬이 울려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 경기가 K리그인지 월드컵인지 알지도 못하고 축구 경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개헌 시기가 대선 전 개헌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축구 경기 다 끝내놓고 당신은 월드컵에 우승했어, 당신은 K리그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선 전에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다급하게 해서 서둘러서 지금 아예 개헌 자체를 망치는 것, 좀 더 신중하게 충분히 합의하고 아까 이 절차적으로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 동의 절차, 남아있던 이 기본권 문제, 분권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 수준을 충분히 거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 하나 드릴 것은 우리 기본권 관련해서 소위나 자문위원회에서 노동기본권 강화 방향과 관련돼서는 좀 논의가 된 것이 없는지 있으면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이 일할 권리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거기서 그 아마 내일에 구체적인 그 내용이 보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제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효상 의원님 또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 며칠 전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났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회, 의회와 대립하면서 이 국정이 거의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이 개헌 특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개헌 논의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논의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것이고요.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 당연히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려면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또 국민들이 헌법학자들도 아닌데 국민들이 공론화를 하려면 국회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안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발의 전이라도 던져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던져져야, 그리고 언론에 나오고 그것이 국민들의 입에 회자가 되어야 공론화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헌법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평소에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설사 공청회를 하고 다닌다 해도 그 공청회 오시는 분들만 아실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이것을 공론화할 것인가. 결국은 정치권이 논의를 활발히 해야 국민들이 공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선 전에 국민투표를 한다.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권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권도 있고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권력에 대한 부분은 바로 5월 초에 선출될 그 대통령의 권력하고 결국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에 따라서 선출이 되면 현행 헌법에 따라서 다시 절대적 권력을, 절대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절대 반지를 낀 사람이 그 반지를 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력의 속성이고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권력의 구조에 대한 어떤 개헌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반성에서부터 이 권력은 분점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또 책임지게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 반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더라도 분권형으로 가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모아지는 의견이 그렇고요. 그럼 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 체제가 2020년 총선과 함께 출범하게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2000년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그때 현행 대통령이 나는 옛날 헌법에 따라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신체제가 출범하든가 말든가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나게 되고 중임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대선 전에 적어도 논의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국회와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다시 또 국정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개헌을 지방선거 때까지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논의가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나서 분쟁의 소지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2020년에는 새로운 정부 신체제가 출범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 이현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효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탄핵 결정 이후에 처음 하는 우리 개헌 특위여서 조금 써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헌이 우선 이제 이번 대선을 앞두고 K리그냐 월드컵이냐 이걸 모르고 경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번은 K리그입니다. 이번
개헌을 하더라도 3년 뒤에 국회의원과 동시에 새 헌법이 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K리그에 지금 현재와 똑같은 구닥다리 K리그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 다음 개헌이 되면 우리가 정말 세련된 분권형 월드컵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략적인가 아니냐. 저는 정략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참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기주 자문위원께서도 말씀하는데 왜 중간에 방해하시는 거 예의가 아닙니다. 이기주 자문위원님께서 이기우 교수님. 이기우 자문위원님께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실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정략적인 저는 의도나 그런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자문위원들의 뜻을 받들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자꾸 정략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혹시 언론에 보면 유력 후보께서 무슨 개헌 연대를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가 해석을 해보는데요. 개헌 합의하면 개헌 연대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개헌 합의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상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하자. 이미 18대, 19대부터 개헌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 결정을 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는데 왜 60일이 걸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야말로 정말 우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입증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의 인용을 결정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도 탄핵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 현행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집중된 권력을 우리가 주어져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이 또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또는 책임 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참 적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피를 토하는 심정에서 쓰지 않았겠냐.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좀 겸허하게 듣고 좀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탄핵 터지고 탄핵 결정 나고 태극기 시위하는 3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 발언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우리 자문위원장님 두 분 와 계십니다. 우리 김용호 의장님 또 김선욱 총장님 두 분 계신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김용호 자문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우리 현행 헌법 구조가 경성 헌법 체제이니만큼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특위에서도 몇 분이 시간이라든지 내용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결국 합의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회고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과연 이 헌법을 이번 대선 전에 또는 대선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논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빨리 합의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의된 것만이라도 국회의 의견으로 여의치 않는단 말이죠. 합의된 것만이라도 국회의 의견으로 확정하자 하는 그런 결정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이 개헌특위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버린다면은 또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고 또 개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뜻 맞지 않은 몇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보답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염두에 두고 특위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뭐냐. 이번 대선날 개헌을 한다는 부칙에 넣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을 한다는 것을 부칙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그 마지막 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몇 가지 단계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부칙조항에 넣는 합의를 해서 이번 대선에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내년 6월 개헌은 개헌과 동시에 발의된 거야 됩니다. 3년 후에 발의된다든지 5년 후에 발의된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개헌특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특위 위원님들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적 소명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임하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임했을 줄 압니다만 그런 각오로 이 특위에 임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으로 결정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선욱 자문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그 횟수를 보면 엄청난 그 시간들을 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선 먼저 특별위원회에 앞으로의 일정을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문위원회의 그 회의나 또 위원님들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의 때마다 이제 과연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 개헌 특별위원회 일정이 빨리 가면 우리는 그 준비를 빨리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서둘러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특별위원회 1소위, 2소위 보고 있으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논의해야 될 부분 또 더 검토해야 될 부분, 더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일정을 갖고 어떻게 더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가슴 아프고 굉장히 그 아픈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능한 거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 나라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헌법에 대한 또 하나의 인정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에 대한 장점도 살리고 그리고 그러나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진 않아야 되겠고 또 한 번 있었던 것이 앞으로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 또 그 권한 행사에는 굉장히 많은 제동이 있을 거란 기대도 갖게 됐는데요. 현행 헌법에 대한 보다 투철한 저희들의 또 어떤 의미 부여나 반성이나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그 두 소위원장님들 굉장히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특위와 자문위원회에 이렇게 함께 논의되는 시간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갖기를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의견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짧게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오후 회의는 어떻게 할 예. 답변이 있어야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각 쟁점이나 이런 부분의 국민적 공론화 합의에 이르려면 그 과정이 충실하고 치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과의 나름의 노력이나 전체의 노력을 위원장님이나 간사분들께서 협의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가지고는 매우 미흡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현재의 상황이 대선 모드이기 때문에 이를 뚫고 나가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려면 계속 의제 설정을 하고 부각을 시키려면 국민에게도 또 알려야 되는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회의를 좀 자주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열어주실 걸 바랍니다. 이게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지만 그 분과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다른 분과에 돌아가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개헌특위에서만이라도 개진하고 수렴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개헌특위가 앞으로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 위원장과 간사 사이에 협의만 하실 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개헌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많이 주셨고 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또 분과 소위원장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 지적대로 이제 그동안 이 탄핵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국회는 또 국회대로 임시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또 여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또 당회의나 또 국회 특위회의 등등 이렇게 이제 중복이 돼 가지고 분과위원회 회의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지장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회의와 중복이 돼 가지고 참석하는 바람에 또 이석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으로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또 지적이 계신 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이렇게 이제 급속히 이렇게 이동되다 보니까 관심이 또 이동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개헌특위 여기에 지금 취재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자 한 분만 저 위에서 취재하고 계신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상태에 빠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융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과 그렇게 융합되면 고난이 강대해지니까 통제 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런 양 측면의 고민과 안이 이 보고서에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분과 자문위원장님부터 해 주시죠. 예, 구체적인 보고는 내일 연석회의에서 있을 것입니다만은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이 입법권의 강화, 그 다음에 재정권의 강화인데요. 이 첫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한 자치권의 제약,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대해서는 헌법 37조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정부가 이 정책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률 여부 때문에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그것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법령이 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되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다양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숨통을 털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그런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되, 즉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인정하되, 다른 한편으로 이 빈익빈 부익부 조정을 위한 재정 조정제도, 특히 지금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을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이 이종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또 이종걸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김경엽 의원님, 그렇게 지금 손을 드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손 드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러면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한 3분 정도씩 하면서 한 1분 정도 추가로 이렇게 뭐 마치시지 못하면 추가로 하고 되도록이면 좀 그 안에 마치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각 소위위원장님들 또 자문위원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호 일소위 자문위원장님 대통령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참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기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그런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대선과 같이 한다든지 또는 대선 전에 국회에 국회 통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우선 합의된 국회 헌법 개정특위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정해서 두 번째로 또 한다든지 그래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과 같이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형식은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 헌법 개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0년 동안 안 하도록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 이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주장은 이 헌법 개정을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이 국가 경쟁력이 제일 강한 나라지만 거의 매년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 절차를 지금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일단 연성화하고 국민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한다면 합의가 되는 대로 개정을 하고 또 다음 차례에 또 합의가 되는 대로 개헌을 하고 또 국민이 발안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정 문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헌법에는 늘 넣어도 가능하겠다 싶은데 지방의 권력 통제 지금 소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 이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 1분. 이런 좀 의견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그런 구조를 이 중앙정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권력이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시도지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지방의 다양한 정부 형태를 통해서 권력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권력 집중형을 지방정부에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특위 이소희 분과에서 빈약한 지역 간의 수평적인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배분의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는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예, 우리 이상수 분과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분권과 협치를 목표로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헌법에 규현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강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다당제 구도로 가도록 노력하고 또 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분권형 중에서 대통령과 그 총리가 균형 있는 분권을 맡게 되면은 대통령은 그 정당을 떠나서 초연하게 국가 수반으로서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일종의 내각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와 그 집행부인 총리가 마찰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자문위원회와 소위 경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함축된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이 헌법 개정 특위에서 다룰 내용과 그리고 그 쟁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통일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전 국민적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금 흐름이나 그리고 또 5월 9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정치적 가장 큰 이벤트인 된 것들이 아까 이인영 간사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물론 지면과 제약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전체의 보고를 이소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또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누락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과 같은 독립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그런 헌법기구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집행부와 별도의 독자적 권한으로 갖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의도 없었는데도 그게 누락돼 있습니다. 또 정당의 조직 등 이런 것들을 강고히 규제를 함으로써 정당의 진입과 활동을 확고히 보장토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당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를 준비한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회의록 의원들의 발언 등등을 살펴서 누락됨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이 지역 분권은 일소위에서 하나요? 일분과에서 하나요? 이기호 교수님? 그죠? 무슨 분권? 예? 자문위원 우리 그 특위 관해서는 분과하고 누가 똑같습니다. 하십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저 일분과에서 하시네요. 그 지역 분권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좀 그 분권의 정도가 지금 문제입니다. 자치권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분권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은 잘 서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은 뭐 내건 깃발보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2분과 정부 형태를 말씀하신 그 자문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중앙정부 형태의 그 문제점은 기능적 효율성을 따질 때 입법부와 집행부가 충돌하는 거.